검사는 문관이다. 임수빈 변호사님의 책입니다. 어제 소개한 책에 이어서 또 새롭게 그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많네요. 이번에 임수빈 변호사님은 29회 사법시험 합격해서 90년 검사로 임용됐고, 그 피디수첩 사건 때 주인 검사를 맡았는데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지휘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는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인 검찰 개혁에 진짜 전문가이신 거죠. 검찰권은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표적 수사가 대표적이다. 한명수 전 총리, 정현주 KBS 사장, 미네르바 사건 등 표적 수사가 대표적이다. 타건 압박 수사는 본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빌미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기법이다. 명백한 불법 수사다. 이거는 자살한 뭡니까? 뒤에 다시 또 소개합니다. 검찰이 판사를 대신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오류의 신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일제 때부터 독재 시대. 이거 전 해결 방법보다 수사 절차 방법을 영국처럼 명문화하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제, 이것도 아직도 미흡하죠. 기소기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폐지돼야 한다. 화도 안 듣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일본의 검찰 심사 제도를 자세히 여기 설명하네요. 김인혜 교수님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일본의 검찰 심사 제도. 검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그냥 범죄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수사. 표적 수사. 표적 수사는 미국에서도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 판사까지 한 로버트 잭슨 판사가 이거는 굉장히 경고를 했죠. 일본에서도 오사카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표적 수사 문제가 됐다. 표적 수사가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은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다.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8대5 의견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5명이 있지만 이 사람도 3억 수뢰는 인정하는 입장이라서 이것이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대법원들은 도대체 진짜 제정신 있는 사람인지, 이 사건 말고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건은 너무나도 전원 합의체가 악용된 면도 있고, 여기에 참여한 대법관들 정말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한정 씨도 타건 압박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사람들의 비리를 2005년도와 2007년도 두 번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권에 어떤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냐를 불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의 특별 사면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 명백한 게데도 공소하는 이유, 상고가 기각될 것임에도 무조건적으로 다 2심, 3심 상소하는 이유, 이런 거는 뭐 검찰의 수사 공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미미해요. 그냥 뭐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르죠. 영국은 기소다원주의, 그 다음에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이게 다 일본. 자, 여기에 이제는 검사의 그 증거 누락. 아니, 피의자의 유리한 증거를 누락하는 것은 범죄죠. 세상에. 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범죄 수준이죠. 보통 피의자를 검찰로 부르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치소와 달리 구치감에는 식사 제대로 하기 힘들고 용변도 그 다음에 몸을 포성줄로 묶지 않습니까? 보통 1, 2회 조사하는데 한만호 씨는 70회를 부릅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 그러나 그 6번만 기록이 있어요. 70번은 불렀는데. 이건 고문이죠, 고문. 피의자 면담은 변호사 입회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 예의적으로 심야 조사도 예의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뭐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재밌네요. 고소 고발인 경우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그런데 인지수사한 것은 통지하지 않아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불법 내사한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검찰도 웃겨요. 무슨 건으로다가는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했습니다. 계좌네요. 다른 건으로다가.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그리고 인지수사해서 수사를 끝냈으면 그것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건 진짜 법이 잘못된 것이고 범죄죠. 조사를 해놓고도 조사 안 했다. 조사했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건으로는 조사 안 했다. 말장난을 하고. 이건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찰관 직무 규칙이 돼 있습니다. 명확한 우리는 기준이 없대요. 기소 유무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권 진짜. 그리고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무죄를 받았는데 이 유호성 씨가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친척을 통해서 많이 했나 봐요. 그것을 기소를 유예를 했다가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애국환관리법으로 다시 기소를 합니다. 이것을 국민참여재판으로다가 진행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권이 남용됐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뭐 국민참여재판 그냥 배심제를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형 민주주의 이런 개념인 거죠. 하여간 뭐 서울대 교수 출신도 이런 걸 잘한 거라고 떠들고 있으니. 검찰시민위원회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건데 검찰시민위원회 얼마나 웃기냐면 위원을 검찰들이 뽑습니다.
여기 나와요. 한 개. 검찰 시민의 민주적 구성이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거 어떻게 악용됐나요? 이좀막그 삼성의 이재용 그거 저기 불구속 건의하는 거로 다 활용했지 않습니까? 검찰 시민위원회 이거는 일정 정도 시민위원회 요청에 의하면 직권으로다가 권한도 줘야 되고 직접 조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민도 민주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미국의 대배심처럼 해야죠. 여기서 미국의 대배심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거는 왜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정착이 됐냐면 영국의 식민지 시절 영국의 강권 통치와 사법제도 장악을 하도 경험했기 때문에 대배심 제도가 미국에선 처음부터 권리 장전에 들어간 겁니다. 대배심 기소하기 전에. 그러나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변형되지만 그래도 대배심 제도가 적극적으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본이 이제 미국이 점령했으니까 이러한 검사의 제도에서 일단 수사는 경찰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사위에 이제 송치가 된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그러니까 이걸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대배심 제도를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검찰 심의회 이런 거에는 이제 검찰 심의에서 기소 상당 의견, 불기소 부당 의견을 불기소 상당 의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저기 검찰을 제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 중에서 뽑고요. 그다음에 재판원 제도도 같이 참심 제도 일본은 하고 있네요. 배심 제도 하고 참심 제도 하고. 일본 역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르게 검찰 심의회와 그다음에 참심제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고 재판에도 참여합니다. 마지막엔 여러 가지 인터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개혁안 중에 해야 될 게 뭐냐? 표적 수사, 타권 압박 수사, 피의자 면담 같은 불법적 행태를 즉시 단절해야 된다. 미시적 개혁 안에 되었죠. 임수빈 변호사 역시 정관이다. 다시 평검사로 복직하고 싶다. 20년 근무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제의하냐? 아들이 이제 서울대 법대 입학이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도 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시적 개혁에 대해서 이 책을 낸 거라고 합니다. 선진국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인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인권 후진국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미시적 사건을 보니까 무섭긴 무섭네요. 예.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70분이나 끌려갔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는 한명숙 총리가 징역을 사는 동안에 다시 의중죄로 붙들려 가서 2년 복역을 더 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새말고로 자살을 했고요. 한만호 씨는 출소 이후에 6개월 뒤에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에 폭력돼서 희생된 한만호 씨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이 받았던 고통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만호 씨 말고 또 하나 한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징역 20년을 살고 있는데요. 무슨 뭐 금융 사기 범죄범인데 한만호 씨와 똑같은 우의정, 모해 우의정에 참여하라고 강요받다가 아들까지도 검찰이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군대에 보내가지고 시민권을 따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만호 씨 모해 우의정에서 빠져나와서 그 관련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고발에 해당되나요? 결국 그것이 박범계 장관에 의해서 그냥 뭐죠? 유효기간이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사후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수빈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